잘못을 저지른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 줄 수 있다.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으니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틀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런 말 했습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하는 건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한 것에 대해 나는 공감한다. 예. 기업 총수들에 대한 법 집행을 좀 느슨하게 이제는 좀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법학과 전사면 교수 연결을 해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교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고요? 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면이나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법률이 보장한 제도니까. 예. 그 요건을 갖추면 집행기관을 집행하는 상관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기업인에 대해서 예. 그 처벌이 너무 엄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부총리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최근에 일어난 그 기업 총수 재판 대부분이 예. 구속재판이었어요. 어떤 재판이었다고요? 구속재판이었어요. 구속재판. 예. 구속해놓고 네. 재판했죠. 사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 피고가 도주 우려가 없으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영 판단을 해야 되는 총수들이 구속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신규 투자 같은 거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건만 갖춰진다면 예. 저는 사면이나 가석방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석방 법 집행 부분은 물론이고 교수님께서는 법리 적용 그러니까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이런 것까지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간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경제 논리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좀 반대의 느낌을 받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기업 총수들은 늘 검찰 조사받을 때마다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감면받고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 크다고 해서 형량도 감안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황제노역이라고 해서 노역하면 하루 5억씩 탕감해 준 경우도 있고 오히려 느슨하게 적용받는 거 아닌가. 역차별은 고사하고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 재판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예. 그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하고 예. 그리고 이 변호사들 보수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렇지 않는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정치권, 그러니까 기업인들에 대해서 처벌이 엄벌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대부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 기업인 엄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예. 오히려 이번에 실은 불구속 수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하는 것처럼 오히려 유전 유죄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유전 유죄 돈이 많아서 역차별 받는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황제노역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황제노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역하면 하루 5억씩 탕감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 어떠한 한 판결을 놓고 모든 거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장관님이나 부총리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황제노역 같은 경우에는 예. 실은 법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번에 장관님이나 부총리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법리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 이를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되면 정치권에서 먼저 선언하고 이를 또 집행하는 것은 글쎄요 총수나 일반인이나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관용주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관용주의가 특히 경제사범,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관용주의가 쭉 지켜져 왔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똑바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됐던 오히려 그 반대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좀 적용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거거든요. 예.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경제 살리기가 어떤 게 똑바로 살리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는 이런 뭔가 범죄, 경제 범죄 저지르면은 관용 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서 다시는 경제 범죄 저지르지 않게 하자는 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 정부에서 예. 그 경제 민주화 입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 민주화 입법의 핵심 내용들이 보면 그 총수들이 그 전횡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예.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말고 이사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회가 그래서 예전보다 이사회가 훨씬 많이 개최가 돼요. 예. 이사회 결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예. 글쎄요. 경제 살리기를 올바르게 살린다는 게 대체 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고려를 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알겠습니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님이나 최경환 부총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무관용주의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경제인들에 대한 이것은 기조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전사면 숭실대 법학과의 교수의 말씀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연결을 해보죠. 노회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법무장관과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고 해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아무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예, 이거는 뭐 기존의 그 법무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변경하는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와 최경환 장관 선에서 이미 얘기가 끝났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 실무 부서로서 예.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여론을 타진하는 바람몰이에 일단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끝난 얘기로 보여지고요. 끝난 얘기로 보여진다. 여론을 지금 한번 떠보는 뭐 쉬운 말로 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정부의 그간의 어떤 그 대외적 기조와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최경환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그 수용을 하고 응수를 하고. 예.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이렇게 좀 이슈화하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부자 감세에 이어서 부자 감형의 어떤 그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도 이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앞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살아나야 되고 대기업이 살아나려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총수들 꽤 여러 됩니다. 대기업 총수들. 이 사람들을 좀 가석방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정치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불법 비리 정치인들 다 석방하자는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정치 살리기 위해서,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어떤 경제인인데, 그리고 기업인인데, 예. 다른 일로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그 죄목이 바로 이제 경제와 기업 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 적용된 제목들을 보면은, 그냥 배임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얘기하는 예. 굉장히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처벌해야 된다. 운전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고 낸 거와 달리 뺑소니 사고 같은 거는 더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래서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쳐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들 풀어줘가지고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렵죠. 그 이제 국익 차원, 경제 살리기 차원이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유는 역차별 이 부분인데요. 앞서 전사면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징역 4년이 확정된 뭐 SK 최태원 회장 예를 좀 들어보면 1년 8개월째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률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수감 생활했으면 누구나 국민 누구나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경제사범들은 이 재벌 총수들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그 가석방에서 지금 제외가 되고 있다.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학자란 분이 방송해놔서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는 가석방 요건이 이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나. 예. 실제 가석방을 처리하는 어떤 현재의 어떤 방식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사람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복역 성적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소수만 가석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채워서 가석방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고요. 아, 그러면 대단히 제한적으로지만 하여튼 가석방이 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 후보군. 아니, 그렇게 하려면 80% 채워야 되는 거죠. 아, 일단은 기한을 못 채웠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예.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고요. 아하. 그리고 바로 작년 8.15 때. 예.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예. 사회 지도층 인사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하더라도 가석방하지 않겠다. 예. 무관용주의였습니다. 이 방침을 그게. 발표한 게 바로 1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0% 이상 채워가지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던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가석방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얘기. 무관용주의 그 기조를 지금에 와서 흔들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런데 지금 왜 무관용주의가 이제 흔들리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예요, 경제. 경제 살려야 되지 않겠. 결국은 또 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근데 경제 망친 사람에게 왜 경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잘 살리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지원해야지. 사실 엊그제도 보면은 이 휴대폰을 갖다가 이 휴대폰 매장에서 빼돌려서 중고로 팔아먹은 횡령을 1억 정도 횡령한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예. 77만 원 음식 대금 횡령했다고 중국집 배달원을 갖다가 징역 10개월 온통 그 감옥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이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횡령, 가중처벌하라고 법에 이렇게 정해진 이런 사람들 처벌을 제대로 이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정경련이 왜 전국경제사범연합회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이런 재벌들을 봐주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고 거듭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오는 개천절 사면에 이 경제인들이 포함될 가능성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민은 경제인 아닙니까? 경제활동하는 국민들은 어떤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경환 장관이나 황교안 장관이 교도소에서 1박 2일 체험만 해도 그런 발상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전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